우리가 짐을 싸던 그날 서로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오면 기어코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3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했던 한 노부부의 깊은 삶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기를 바라며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재호 씨와 오은숙 씨 부부는 뉴욕에서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민 1세대가 의례 그렇듯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억척스럽게 자식을 키우고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땀과 눈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이 결혼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태어나자 부부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같은 생각이 싹 텄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뜨끈한 국물이 있는 고국의 음식이 그리웠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을 갈아입는 사계절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은 나의 뿌리가 있는 땅에서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큰 결심 끝에 뉴욕에 집을 처분하고 소셜연금과 평생 모아온 7억 원 가량의 돈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울 근교에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2년치 생활비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남은 돈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유료비와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낯선 고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보다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 대한 설렘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낯설음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차가웠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미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투와 억양,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는 복잡한 행정서류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을 투명인간처럼 훑고 지나가는 은근한 시선들. 분명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주민센터에서도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도 몇 번이고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뒷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일쑤였고 스마트폰 앱 없이는 은행 업무 하나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었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는데 고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관계의 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처음에는 반가워했지만 그 반가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서로가 살아온 삶의 모양을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오늘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은 그들을 다시 서먹한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팍팍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부부가 낄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재호 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혼잣말처럼 을조렸습니다. 난 이제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경계에 붕 떠있는 사람이야. 은숙 씨는 밤마다 잠을 뒤척이며 남편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이 맞는 걸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예약 하나를 하려 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주민센터의 복지 안내는 빽빽한 글씨만큼이나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문 같았습니다.
통장을 만들고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그리고 수많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과정은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전기료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바꿔보려다 포기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겨우 끝낼 수 있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더 이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으로서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들은 그저 미국에서 돌아온 은퇴한 노인일 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소속감의 부재는 매일 밤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손주는 해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제 생일 파티했는데 왜 안 왔어요? 그 한마디에 은숙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뉴욕에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소소한 일상, 매주 찾아가 위로를 얻던 익숙한 교회, 늘 반갑게 맞아주던 동네 가게 주인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거기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있었구나. 결정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남은 돈 1억 2천만 원으로 뉴욕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좁고 불편하겠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짐을 싸던 날 텅 빈 거실에 앉아 말없이 택배 상자에 옷을 담으며 은숙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재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여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와 맞지 않았어. 말은 통했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지. 고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머물러야만 하는 건 아니었나 봐. 비행기 티켓을 출력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와 맞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야말로 진짜 우리 삶을 살러가는 거야.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귀국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비로소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 모두의 삶에 던져진 깊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김재호, 오은숙 부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짐을 싸는 그 순간에서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처럼 고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다 다시 떠나는 선택을 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 귀국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려는 고향은 과거 내 기억 속의 그곳이 맞는가? 많은 분들이 30년 전 따뜻했던 고향의 이미지를 품고 돌아오지만 현재의 한국은 눈부신 디지털 전환과 급격한 사회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속도에 적응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내와 에너지가 필요하며 특히 노년층에게 이 간극은 깊은 심리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나이와 경력이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부여받지만 한국에서는 단절된 경력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귀국 초기에는 집, 가전제품 구입, 유료 시스템 등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최소 2년은 아무런 소득 없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정서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귀국 후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갈등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깝게 지낼 것이라 믿었던 친척, 가족과의 거리감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치의 중심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병원과 보험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갈 병원을 정해두고 자신의 병력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올 때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걷기 모임이나 문화강좌 수강처럼 정기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미국의 지인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사회적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만약 다시 미국행을 고려하게 된다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현실적인 점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기 체류 중단으로 인한 영주권이나 비자의 유효성,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보험의 자격 상실 여부, 급등한 월세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확보 계획,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급 조건 등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국 후 다시 떠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을 실패자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조건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수십 년간 몸에 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고향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이라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을 뿐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 삶의 기반이 되어준 또 다른 터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정이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하게 준비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재호, 오은숙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고 당신의 삶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소중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